여러분 해커스 패스 하프모의고사 오늘은 극과 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지금 받으신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그냥 낱장이에요. 그냥 낱장, 양면으로 되어 있는 양면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양면인지 확인하시고 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 잘 인쇄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마킹지까지 걷어가지고 여러분들 마킹지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또 해가지고 성적표를 드릴까 하다가 뭐 한 회분 가지고 성적표 주는 건 별 의미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꿨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어보고 해설만 듣는 걸로. 여러분 이 해커스 하프모의고사 극과 극 문제는 10문제 시간은 13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12분인데 13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있는 5문제는 좀 쉽고요. 뒷면에 있는 5문제는 조금 어렵고 문제 구성은 기존 문제와 똑같습니다. 어휘 2문제, 문법 2문제, 생활영어 1문제, 독해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시간은 저기 있는 시계로 시간을 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몇 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딱 20초만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쪽에 있는 5문제를 많이 틀리면은 하프모의고사를 들었을 때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앞쪽에 있는 거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하프모의고사를 들었을 때 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5, 4, 3, 2, 1 지금부터 13분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고요. 일단 요거 하나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지금 13분 안에 난 문제를 다 풀었다. 문제를 다 풀었다. 한번 손 들고 계시겠어요? 문제를 다 풀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직 못 푸신 분들도 계시고요. 못 푸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차피 체험만 해보는 거니까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프모의고사 극과 극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건 뭐 엄청 쉽고 뒤에 있는 건 뭐 미친 듯이 어렵고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쉽다라고 볼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휘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첫 번째 어휘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내용 해석이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shot 이란 말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과거분사 PP로 봐야 되겠죠. 우리 shoot이 뭔가를 쏟은 말도 있고 촬영하다는 말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shot, 촬영된 거예요. Over many years with painstaking exertion. painstaking이란 말은 이건 고통스러운, 엄청 힘든, 고된 exertion 하면 이건 노력입니다. 고된 노력으로 수년간 촬영되어서 뭐가 촬영됐단 말이에요? The documentary가 되겠죠. The documentary.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The documentary를 말하는 겁니다. Provides the viewers,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죠. 무엇을 제공하는 겁니까? With some fascinating, 흥미로운 insight. 제가 이 문제가 쉽다라고 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 insight라는 단어가 쉬워요. 여러분, insight 무슨 뜻이죠? 또 이런 거 괜히 잘못 얘기하면은 본전도 못 건진다는 생각이 말씀 안 하시는데 뭐예요? 뜻은? 통찰력. 너무 쉬운 단어죠. 통찰력. 그러니까 통찰력이란 것만 알면 사실 내용 해석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래 있는 보기도 똑같은 것만 잡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있는 보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아래는 보기 쉽잖아요. scenery, 광경, 경관이란 말이고 이번에 introduction, 소개, 도입. 3번에 understanding 뭡니까? 이게 이해죠, 이해. 그 다음에 4번 training, 훈련이니까 그나마 통찰력이란 말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몇 번? 몇 번? 3번 갈 수 있죠. 쉬워요,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고요. 단연간의 고된 노력으로 찍혀서 이 다큐멘터리는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Into the microbial world. 미생물의 세계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는 별로 부담 갖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서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건 생활영어 문제죠. 쉬워요. 생활영어 문제. 실제로 생활영어 문제는요. 대화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화는 굉장히 쉬워요. 위에 있는 대화는 쉽고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뭐가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어려운 거죠. 표현이. 그 표현은 뭐예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입니다. 암기 결론적으로는. Excuse me, Professor Jones. Do you have a moment? 좀 시간 좀 있으세요? Certainly, 물론이지. I just wanted to tell you that 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I really enjoyed the lecture today. 오늘 수업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수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It's always nice to be appreciated by students. 항상 학생들로부터 appreciate는 인정하다는 말이니까요. 항상 학생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나이스하단 말이에요. 항상 학생분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1번에 take it or leave it. 무슨 뜻이에요? take it or leave it. 가져가던가 말든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싫음 말고 이런 말입니다. 싫음 말고. 갑자기 교수님이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네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에 it's no big deal. it's no big deal 하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it's no big deal. 3번에 it means a lot to me. 그게 저에겐 큰 의미입니다. 학생분들이 알아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3번이 답일 가능성 매우 높고요. 4번에 don't worry about me, don't worry about it. 그건 걱정 마세요. 그건 걱정 마세요. 이게 왜 나옵니까? 갑자기. 따라서 4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답을 몇 번으로? 3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사실 문법 문제는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문제 중에서는 쉬운 문제예요. 왜냐? 일단 어법상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더 쉬워요. 어법상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더 쉽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뭐뭐 하지 않은 것 하면 옆에다가 X표를 칩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고 문법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X, 문법적인 이상이 없으면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X 하면은 물어보는 게 X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을 가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볼게요. When he hasn't registered for the fall conference yet. 가을 컨퍼런스에 웬디는 아직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And Greg hasn't either. Greg hasn't either. 우리가 무엇도 안 그렇다라고 할 때 앞에가 부정문이 있죠, 여러분. 앞에가 부정문이고 컴마 찍고 우리 방법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nd 그 다음에 블라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either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딘가 얘도 부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 또한 안 그렇다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either를 쓰는 거예요. 부정 표현이 들어가고 either를 쓰는 겁니다. 부정 표현이 들어가고 either를 쓴다. 근데 이걸 앞쪽으로 몰 수 있어요. 앞쪽으로 몰면 어떻게 됩니까? and하고 부정 표현에 either까지 씌워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neither 되는 거죠. neither. 근데 이런 neither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부사어구로 이것이 앞으로 문장에서 튀어나간다면 절에서 튀어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도치가 벌어지게 돼 있죠. 따라서 동사가 먼저 주어가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and neither 그 다음에 여긴 완료를 만들어주는 has니까 neither has Greg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보겠습니다. and라고 하는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서 접속사와 neither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가 있어요. 접속사의 역할까지 해주는 부정의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nor이에요. 그게 no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nd, neither를 합쳐서 nor이라고 써주고 역시 부정의 부사구가 앞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이 뒤에는 도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도치 좀 구닥다리 문제 아니에요? 아니, 뭐가 구닥다리예요? 올해 서울시 문제에 도치만 테마를 잡아서 아예 문제가 하나가 나와버렸는데 도치 알아두셔야 돼요. 도치는 영원한 테마입니다. 공무원에서의 영원한 테마. 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못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치는 그냥 자꾸 볼 때 그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1번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and하고 부정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either 나온 건 1번 이상 없다는 거예요. 1번 멀쩡한 겁니다. 1번 멀쩡해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lot of workplaces. 여러분, there is, there are는 수일치를 어디에 맞춘다고 알고 계신가요?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추는 거죠. 근데 a lot of workplaces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복수 아닙니까? workplaces가 여기 복수로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there is가 아니라 뭐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there are로 바꿔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맞아요.
수일치가 나오면 쉬워요. 수일치가 눈에 띄게 나오면 쉽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잘못된 걸 2번으로 골라주시고 사실상 3번, 4번은 안 봐도 돼요. 왜? 수일치는요, 여러분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수일치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으면요, 더 이상의 보기를 안 봐도 될 정도의 수일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수일치는 막 오락가락 흔들리는 그런 문법 출제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3번, 4번 보긴 할게요. 3번 보시면요. If she had bought a bicycle chain. 우리 had pp가 if와 함께 나왔습니다. if had pp 나오면 가정법 떠올리셔야 되고요. 우리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그냥 막 미친듯이 외워요. if 주어 had pp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주절의 형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could have pp, w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습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혼합가정법의 형태는 아닌가 끝까지 확인하시고 멀쩡하다는 거 확인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there were so many overgrown trees. 이번엔 지금 잘 썼네요. there were 잘 썼습니다. 그리고 so many overgrown trees까지 복수의 형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 아니죠. 이건 so that 구조죠. 너무 뭐뭐해서 that 그래서 뭐뭐하다. 결과를 보통 말합니다. 너무 많은 제멋대로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서 그래서 there was no good vista. vista는 광경, 풍경이거든요. 좋은 풍경이 없단 말이에요. photograph. 뭘 찍을, 사진 찍을 만한 좋은 풍경이 없다. 네, 우리 여기까지 문법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뭐 있습니까? 오른쪽 위쪽에서의 독해 문제인데요. 여러분 독해 문제는 제가 아까 뭐가 쉽다고 했습니까? 대입파악 문제 쉽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시면 지금 독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봅시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주장, 제목, 요지, 주제 이런 것들 다 대입파악이라고 하고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달라요. 제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타이틀이라고 하잖아요. 타이틀이고 제목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안 쓰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래 보기는 문장이 아니에요. 제목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재미있는 거는 각각의 단어에 하나하나씩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게 제목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거 무시한 문제 되게 많아요. 엉망인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제목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 항상 대입학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문장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apid urbanization occurring in China까지가 주어죠. 빠른 도시화. 어디에서 발생하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빠른 도시화라는 것은 is threatening, 뭐뭐 하고 있대요. 현재 진행이죠. is threatening cultural traditions. 문화적인 전통을 위협하고 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논리관계가 막 복잡한 게 논리관계가 아니에요. 원인, 결과가 가장 기본입니다. 뭐가 원인? 빠른 도시화, 중국에서의. 이게 뭐 한단 말이에요? 위협한다. 무엇을? 중국의 전통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 보면요. equating이란 말은 동일시하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분사로 바꿔서 equating urbanization with modernity and economic growth. 도시화라고 하는 것을 현대화 그리고 경제 성장과 동일시하면서 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겠죠. The government. 갑자기 여기서 한국 정부가 나오겠습니까? 더란 말이 붙었으면요. 이건 알아먹을 만하니까 더를 그냥 쓴 거예요. 그 정부, 중국 정부는 putting pressure on 어디에다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입니까? Rural people to sell their land.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땅을 팔도록. 근데 누구에게 파는 거예요? To developers and find jobs in cities. 야, 니네 빨리 지방에서 땅 팔어. 그리고 어디로? 도시로 와서 잡을 가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This is causing people from small villages who have practiced traditions distinct to their communities for centuries. 여기 지금 좀 거리가 멀게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쭉쭉쭉 수식 다 끝나고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죠. 이것은 시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Who have practiced traditions. 이런 전통이란 걸 수행했던 사람들. Distinct to their communities from centuries. 수세기 동안 독립적으로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전통이란 것을 수행했던 이 사람들을 to scatter throughout the vast nation. 흩뿌려지게 여기저기 다 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 광활한 국가 전역에.
Because they no longer have people with whom to observe these traditions, and because most villagers are only qualified to obtain difficult laboring work, there is little incentive or time to carry out all rituals. 이 부분 해석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 답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have people,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With whom? 그 사람들과 함께 to observe these traditions, 이러한 전통을 지켜나갈. 그리고 because most villagers are only qualified to obtain, 이 사람들이 단지 어떤 자격을 지녔단 말이에요. To obtain difficult laboring work, 아주 힘든 노동,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어요. 왜? 전통적인 일을 하던 걸 다 그만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노동밖에 할 게 없겠죠. There is little incentive. 인센티브도 거의 없어요. Or time.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To carry out all rituals. 이 예전에 했던 all ritual이란 말은 위에 있는 cultural tradition이란 말과 사실상 일맥상통한 겁니다. 아니 도시 가서도 그 전통 계속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 시간도 없고 돈도 못 벌어. 얘네 힘들어. 그래서 all ritual 이거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 사실상 지금 첫 번째 문장 이후에 나머지 내용은 다 세부사항이에요. 세부사항. 큰 내용은 뭡니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화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세부사항을 쫙 열거한 겁니다. 어차피 대입 파악은 주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 주제를 어떻게 예쁘게 바꿔서 말하는지가 바로 제목이 되는 거겠죠. A cause of Chinese urbanization. 여러분 중국의 도시화의 원인은 알 거 없어요. 뭐 중국 정부가 이것을 경제적인 아니면 경제적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현대화라고 동일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일부의 세부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1번 탈락. 2번에 the relocation of Chinese traditions. 재배치, 중국 전통의 재배치인가요? 아니에요. 재배치가 아니라 그냥 사람만 재배치 시켰더니 전통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the value of Chinese heritage, 중국 문화의 가치인가요? 중국 문화 혹은 중국의 유산의 가치인가요? 아니죠. 가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다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asualty란 말은 원래 사상이나 아니면 재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국의 무엇의 도시화의 재앙, 중국의 도시화의 재앙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중국의 도시화의 재앙 혹은 피해 정도로 보신다면 당연히 그 피해가 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해설지에다가 제가 실수로 답을 3번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답만 3번이라고 체크가 돼 있고 모든 설명은 다 4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4번이고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걸 물어보고 있는 글의 통일성 문제입니다. 흔히 문장 삭제 문제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보통 이 번호가 들어가기 전 내용이 중요해요. Many people mistakenly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독해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제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생각합니다. that 이하라고. They can learn a language just through reading books or by completing worksheet after sheets of exercise. 많은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just through 단지 뭘 통해서 책을 읽는 것과 아니면 completing 빈칸 채우는 거죠. worksheet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진짜 시험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선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필자의 의도도 담겨 있는 거죠. If you want to be fluent in a second language, 만약에 당신이 제2 외국어에 제2 언어에 능통하고 싶으시다면 you have to practice speaking it daily. 매일 말하는 걸 연습하셔야만 합니다. 하고 나서 take Harry as an example. 해리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예는 무슨 예시예요? 해리란 사람이 매일매일 말을 함으로써 언어에 능통해지는 것에 관한 예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1번부터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여러분 띡 하고 걔를 아웃시키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갑니다. He studied Spanish for 3 years. 스페니쉬가 제2 외국어니까 괜찮겠네요. 3년 동안 during high school and achieved high grades on official standardized test. 높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공식,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공인시험에서 높은 성적 받았대요. 뭐 스페인어 공인시험이 있나 봐요.
그럼 1번은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2번 가볼게요. But one day. 하지만 어느 날 he tried testing his skills at a Mexico restaurant. 멕시코 레스토랑 가서 그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시험 삼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컴마 치고 only to 부정사 하면요. 보통 우리 only to 부정사는 역접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뭐뭐 하고 말다. 그러나 깨닫고 말았습니다.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That despite being able to read and comprehend what was on the menu,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메뉴에 뭐가 쓰이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he could not answer the waitress. 이 waitress에게 응답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When she asked him a question in Spanish, 스페니쉬로 물어봤더니 오보보 하고 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시는 적절한 예시죠. 왜? 리딩하는 것과 그리고 빈칸 채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얘는 공인 성적은 좋은 성적이 있었으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적절한 예시 맞네요. 3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She had used words he had never encountered. encounter란 말은 뭐예요? 마주하다, 조우하다. 그녀가 단어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가 절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는. Making him more motivated to study vocabulary. 그를 더 동기부여받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To study vocabulary. 어휘를 공부하게끔. 여러분 여기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어휘를 못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인성적 잘 받아대니까요. 그럼 이건 지금 뭐가 문제예요? 글로써 공부하고 그냥 뭘로써 종이로만 공부한 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휘가 부족한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은요, 여러분. 얘가 절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스페니쉬를 공부를 3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3번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맞나 싶을 땐 4번까지 가보세요.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he understood that merely studying Spanish without practicing it is useless in the real world.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내용에서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Merely studying Spanish without practicing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Practicing i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단지 공부하는 거예요. 단지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걸 연습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하는 것은 is useless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 여기 공부하는 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봤던 reading 하는 것과 그 다음에 worksheet를 채우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practicing은 말로 daily 연습해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 다 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쉽다고 한 거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영어 공부를 안 하셨다면 이게 쉽다라는 느낌이 잘 별로 동의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정도는 쉽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좀 어려운 난이도 중상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가 엄청나게 못 풀 만큼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6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6번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어휘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avaricious란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 어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휘가 어려워도요. 우리가 문장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좀 좁혀나갈 수는 있어요. 그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죽어야지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같이 답을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Though the Prime Minister was publicly depicted as an avaricious man. 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말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요한 건 사실 내용상으로는 불구하고 아니라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은 상반된 내용이에요.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수상이 공식적으로 avaricious한 남자라고 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hose close to him, 그에게 가까운 사람들, 그에게 가까운 지인들은요, describe him, 아까는 depict 썼는데 또 똑같은 말 쓰기 싫어가지고 describe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를 뭘로 써? as being smart, 똑똑하고, disciplined, 자제력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교육을 잘 받고, and exceedingly prudent. exceedingly는 엄청나게 과하게, prudent란 말은 신중한이란 말이죠. 아니, 온갖 좋은 말은 다 붙여놨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이 avaricious란 말은 사람을 표현할 때 좋은 표현이 나쁜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 나쁜 표현.
나쁜 표현인 것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아래 있는 보기 중에서 안 좋은 거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unreliable, 믿을 수 없는, 이거 가능하네요? 여기 deferential이란 말은 뭐예요? 공손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손한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알았다면 버릴 거예요. 좋은 뜻이니까. spontaneous, 자발적인, 자의적이란 말이니까 이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버리는 거죠. 4번이 greedy 하면 탐욕스러운. 이거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여기까지 좁혀놓고 찍자고요. 찍을 때 찍더라도 25%랑 지금 50%랑은 완전 다르죠. 예, avaricious란 말은 이건 탐욕스러운. 특히 돈에 있어서 탐욕스러운.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되겠죠. greedy. 높아시면 말씀드린 거지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선 돈에 욕심이 없으셔야 돼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은 그 매달 나오는 월급이 그 엄청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월급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차근차근 합산해보면요. 절대 대기업에 밀리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위에서 지금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대기업 이제 과장 달고 이런 친구들 좀 있어요. 그래서 넌 언제까지 거기 있을 예정이냐 했는데 그 친구가 한 40 넘어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대기업이 금방금방 그만둔다는 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린 다음 문제 1대1 영작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건 기출됐던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금방 답으로 가요. 보세요. 그 발레 무용수는 백조의 호수에서 주연을 뽑혀 기뻤다. The ballet dancer was delighted. 우리 be delighted라고 해야지 기뻤다란 말 되는 거죠. To be given the lead role. 주연 역할을 받은 거죠. 어디에서? In Swan Lake. 1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멀쩡해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그녀는 자신의 연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계학 강좌에 등록했다. She enrolled in a statistics course. statistics란 말이 통계학이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improve her research skills. 그녀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번도 문제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3번 야구 감독은 자신의 팀이 결승에 진 것에 대해 실망했다기보다는 망연자실했다. 이제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7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Not so much. 그 다음에 A as B 구조예요. Not so much A as B, not so much A as B.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원래 여기 있는 so는 뭐였냐면요. 원래 as였어요. 우리 원급 비교에서 앞에 있는 as는 부정문일 때 so로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호응을 이루는 거예요. as하고 이렇게 호응을 이뤄주는 표현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A라기보다는 B다. 이렇게 해석해요. A라기보다는 B다. 그럼 지금 잘 졌습니까? 문장이? The baseball coach was not so much disappointed. 실망했다기보다는 좋죠. But stunned. 망연자실했다. 벙 쪘다 이런 말인데 잘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디서 이상해요. 왜 여기 as를 안 쓰고 저기 but을 써버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as는 그냥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툭 튀가 아니라 원래 as 원급에서 나온 문장 표현이었다. 이걸 알고 계시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랑 좀 다르죠? 여러분, not so much A as B. 결국에 A란 얘기예요? B란 얘기예요? A라기보다는 B다. A란 얘기예요? B란 얘기예요? B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B란 얘기입니다. 저는 7급 문제는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꿔서 장난쳐서 나온 문제도 있어요. 자리를 바꿔가지고 우리말하고 좀 헷갈리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as를 그대로 잘 썼는데 이쪽에다 stunned 쓰고 이쪽에 disappointed 써가지고 잘못된 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장난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여기 번만 as로 바꿔주시면 되는 3번 보기였습니다. 잘못된 건 3번이었네요. 그럼 답은 3번 되겠죠. 3번이 잘못된 거니까 표시를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신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고 답은 3번으로 가는 거예요. 4번 가볼게요. 바로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탈세 혐의를 받은 뒤 국외로 도망갔다. This is a company. 그 다음에 회사라고 한 다음에 그 회사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물 다음에 이렇게 whose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사물 상관없이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둘 다 whose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회사의 CEO가까지가 주어처럼 쓰인 거예요.
fled the country. 나라를 도망간 거예요. After he was accused of tax evasion. 뭐 한 다음에 탈세 혐의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다 멀쩡한데 3번만 not so much ASB 요걸 안 지켰네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Not so much ASB. 그렇죠. 그냥 언격결에 따라 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Not so much ASB. A라고요? B라고요? B라고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거 내년에 나오면 대박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넘어가서 몇 번 문제입니까? 8번 문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갑자기 문제 풀기 되게 싫어요. 일치하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통 일치불일치 문제는요. 문제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막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요. 저도 뭐 공무원 여기저기 올라오는 커뮤니티의 글들을 좀 읽어보긴 하는데 문제 푸는데 어떤 전형적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푸는 게 좀 좋다더라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치불일치 문제는 지문부터 먼저 읽습니까? 선택지부터 먼저 봅니까? 선택지부터 먼저 보는 거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저는 스피드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솔직히. 선택지부터 보면은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선택지부터 보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선택지 하나하나 읽어서 그 내용을 위에서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왜? 독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독해 실력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위에 지문 쫙 봐요.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죠? 그 내용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보면서 맞아, 틀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의 실력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되게 부족한데 이 지문 쫙 읽고 보기 보는 실력 하면요. 지문 쫙 보고 나서 지문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실력에 맞는 방법을 취하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읽어서 문장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부터. Consuming a large quantity of water in a short amount of time까지가 주어져. 많은 양의 물을 짧은 시간에 consume, 먹는 거, 마시는 거겠죠. 물이니까. 이것이 can result in이나 lead to는요. 둘 다 저는 해석할 때 초래하다라고 해석해요. 초래하다. 결과를 초래하다. 무슨 결과를? A potentially lethal condition called hyponatremia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딱 처음에 읽었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원인, 결과, 구조가 나오면 이건 머릿속에 그대로 꽂아버리세요. 왜? 이거 가지고 지문 아래 보기를 만들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원인 결과거든요. 짧은 시간에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이름이 하이포나트리미아예요. 이건 저혈당 나트륨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분명히 뭐라고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증상 이름을 모르는 일반인들, 대다수의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When this occurs, 이것이 발생했을 때는요, the kidneys are unable to work fast enough to remove the excess fluid from the body. 이것이 발생할 때는요, 신장은 불가능하대요. 뭐 하는 것이 to work fast enough. 빠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신장이. 뭐 할 만큼 빠른 겁니까? to remove, 제거하는 거죠. the excess fluid, 추가적인, 여기서 액체니까 물이겠죠. 물 빨리 먹었으니까. from the body, 몸에서. As a result, 그 결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The sodium은 나트륨 말하는 거예요. 나트륨. in the blood. 피에 있는 나트륨은요, becomes diluted.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피에 있는 나트륨은 어떻게 돼요? 진해져요, 묻어져요? 묽어진단 말이에요. 원래 dilute란 말은 희석시키단 말이니까 희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like the kidneys, 신장과 마찬가지로 sodium plays an essential role in regulating fluid balance. 무엇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나트륨이 play an essential role,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in ing,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함에 있어서 이 체액의 균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정보 뭐예요? 사람의 몸의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건 누가 두 가지가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나트륨과 신장. 나트륨과 신장. Without enough of it, 이것이 충분치 않으면, 나트륨이 충분치 않으면요, nothing will prevent the water from entering the body's various cells.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막다란 말은
prevent 막다란 동사 다음에 목적어 from ing를 보통 쓰죠. 물이 뭐 하는 걸 못 막는 거예요. 물이 몸에 있는 다양한 세포로 들어오는 걸 못 막는단 말이에요. 물이 몸에 있는 여러 세포에 침투하는 걸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뭐 할 거냐면요. will swell to accommodate its volume. swell이란 말은 뭐예요? 이게 붓는 거죠. 뭐 하도록 to accommodate its volume. 이것의 이 부피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포가 물 들어와서 뿜다 이 얘기예요.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stretching will not create complications. 여기서 지금 stretching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 swell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포가 늘어나는 것이 will not create complications. 합병증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For muscles and fat cells. 어디에서? 근육과 그리고 지방세포에서는 뭐 좀 늘어나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while은 반면에란 뜻으로 해석되겠죠. 그런 반면에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Brain cells are different. 뇌세포는 다르대요. This is because 왜냐면 their growth is confined to the limited space of the skull. 그것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된 공간, 즉 이 두개골에 제한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Their swelling, 그것들이 부푸는 것은요, can upset the delicate bodily systems. 이것이 뒤집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delicate이란 말은 정교한, 아주 섬세한 몸의 시스템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ad to,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Seizures, stroke, and respiratory failure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각가지 증상입니다. 이런 각가지 여러 가지 증상은 물론 알아야 되긴 하지만 몰라도 돼요. 왜? 우린 지금 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치불일치만 파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seizures라고 하는 건 뭡니까? seizures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일으키는 겁니까? 발작이에요, 발작.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잘 알고 계셔. 뇌졸중이고요. 여기 respiratory란 말은 호흡기회란 말이니까 여기 failure는 보통 중지, 부전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중지를 말하는 거예요. 뇌가 부풀어 올라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내용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blood with excess fluid contains highly concentrated levels of sodium. 잘 읽어보세요. 피, 무엇을 포함한? exceed fluid이니까 엄청난 이 액체를 포함한 피라고 하는 것이 contains 높은 집중된 집약된 수준의 뭘 갖고 있대요? 소디움, 나트륨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많으니까 상대로 뭐는 줄어드는 거예요? 나트륨 주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diluted 뭐예요? 희석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완전 반대 얘기하고 있네요.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네요. 답 몇 번이에요? 답 1번이에요. 답 1번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파악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 문제, 지금 풀어본 문제 난 맞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췄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맞춘 분들 물론 잘했지만 저는 많은 틀리신 분들에게 쫄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쫄지 말라고요. 2번 가볼게요. Kidneys and sodium both play a part in controlling the body's fluid levels. 아까 얘기했었죠? 이 체액의 균형을 담당하는 건 두 가지. 신장과 그리고 나트륨의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 expansion of fat and muscle cells in the body will not prove lethal. 지방세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다고요. 뇌가 위험하다고요. It can be dangerous for too much water to reach cells in the brain. 뇌에 있는 세포에 도달하는 것, 그건 위험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왜? 마음대로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답을 몇 번?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전에 보니까 사고로 뇌세포가 막 붙는 사람은요, 빨리 이 두개골을 잘라가지고 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기 위로 올라가서요. 우리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 더 갈 건데요. 일단 일치불일치 문제 하나 더 있죠. 일치불일치 하나 더 있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tronauts bound for Mars would get no natural sunlight. 어디로 가는 애들이에요? 어디로 가는 우주비행사입니까? 어디로 가는 우주비행사? 화성으로 가는 우주비행사는요. 자연광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conditions on Mars. 화성의 조건들은요, can influence the way the crew sleeps. 이 우주 비행 팀이겠죠. 이 팀이 잠자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The timing and amount of exposure to light. 햇빛에 대한 노출의 양과 타이밍이 are both important. 둘 다 중요하다. 4번에 sleep deprivation. sleep deprivation 하면요, 수면 박탈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라고 보통 합니다. 수면 부족이 can affect one's ability to perform tasks. 업무를 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독해를 좀 잘하면요, 요거 지금 지문 4개 내용이라서 딱 덮고 나서 머릿속에 생각이 다 나야 돼요. 우리 제일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뭐 있었죠? 1번에서 읽었던 게 무슨 얘기였어요? 어디로 갈 때까지? Mars, 화성으로 갈 때까지 자연광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관한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조건이 뭐 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고요? 이 사람들의 잠자는 패턴에 영향을 준다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세 번째 거는?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타이밍과 amount, 양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고,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이 수면 부족이 결국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읽다가 해당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 빨리 맞는지 틀린지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A group of 6 astronauts recently completed a 500-day simulated round-trip mission to Mars. 이 6명의 우주 비행사 집단은요, 최근에 마쳤단 말이에요. 500일짜리 simulated round-trip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round-trip 왔다 갔다 하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The objective of the activity, 이 활동의 목표, which was designed to last, 견디는 거죠. As long as an actual mission, 실제 이 미션에서 견디는 것만큼의 것을 견디도록 고안되어 있는 이 활동에서의 목표는 뭐냐면요. 목적은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such a prolonged space journey on humans. 영향력을 한번 얘네가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이라면요, 그런 오래 장기간 동안의 우주 여행이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을 한번 보려고 한 겁니다. Among the early findings, 초창기에 발견한 것은요, reveal, 무엇을 뒤에 보니까요, revealed by the experiment, 실험을 통해서 초창기 발견된 내용들은요, how conditions on the model craft. 지금 이 모델 크래프트가 왜 나온지 아셔야 돼요. 실제로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affected, 어디에 영향을 줬습니까? crew members sleep pattern. 이 사람들의 잠자는 패턴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패턴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 Earth, 지구에서는요, the regular exposure we get to the sun allows us to regulate our body clock. 이 주기적인 노출이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주기적인 노출이 우리로 하여금 regulate our body clock,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But on a windowless vehicle, 어딥니까? 여기도 지금 이 실제로 타고 가야 하는 원래 그 vehicle 있죠. 그 우주 비행선 같은 경우는요, bound for Mars, the crew has to rely on daylight simulated by only by 어디에서만 fluorescent bulb이니까 뭡니까? 형광등에만 의존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럼 여러분 이쯤 읽었으면요, 실제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실제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 astronauts bound for Mars, 진짜로 화성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would get no natural sunlight. 어디 형광등에만 의존해야 했다는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광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1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conditions on Mars can influence the way the crew sleeps. 이 화성에서의 환경이 뭐 할 수 있대요?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세요. 화성의 환경이 여기는 우주 비행사가 잠을 자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린 지금 뭐만 본 거기 때문에, 안에서 시뮬레이션만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화성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화성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많은 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3번 내용 뒤에 보면 나오고요. 4번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다 꼼꼼하게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한번 해설지를 통해서 다 뒤에 있는 내용 3, 4번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2번 골라주시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거, 일단 빈칸 문제는 저는 빈칸부터 읽으라고 보통 얘기해요. 포함된 문장 보세요. This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This is why란 말, that's why는요, 그래서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여기서 이승 가주하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를 궁금하니까 빨리 맨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문장부터 봅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린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Oftentimes, 때때로 a seemingly unrelated and inconsequential problem in our body, 우리 몸에 별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가, 우리 몸의 문제가 can indicate,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much larger and serious issue, 더 크고 그리고 훨씬 중요한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네모칸 쳐봅시다. 여기 cardiomyopathy라고 하는 말, cardiomyopathy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이건 일단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그만 증상 가지고 사실상 큰 위험한 증상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요, 예시가 나오는 순간 사실 주제는 이미 나온 겁니다. Which is a disease of the heart muscle, 심장 근육의 병이에요. 이게 이 cardiomyopathy라고 하는 것은 is an example, 이것이 일종의 예가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예가 됩니다. 이건 심근증이라고 하는 건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는요, 안 봐도 뻔해요. 아주 조그만 증상 가지고 이 심근증이라고 하는 큰 증상을 알아내게 한단 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 내용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여기 밑에서 한 5번째 쯤에 있는 serious harm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ous harm can be prevented. 심각한 위험이 예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Through a variety of treatments,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By catching it early and stopping the disease before it progresses. 이것이 뭐 하기 전에, 더 진보하고 더 나아가기 전에, 더 발전하기 전에, 병이 더 발전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미리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빈칸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큰 병이 중요하다 아니면 작은 병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작은 병을 빨리빨리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것과 가장 근접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know how you can avert cardiomyopathy through treatment. avert란 말은 회피하다, 피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이 심근증을 치료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지 아는지 중요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다 걸린 다음이 아니라 미리미리 알아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1번 절대로 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왜 답이 들어갑니까? 2번에 take the prescribed medication correctly and consistently. 먹으란 말이죠.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먹어라. 약 먹으란 얘기 아니에요. 3번에 confirm your diagnosis with at least 2 different doctors. 당신의 진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명의 다른 의사에게. 이건 의사가 잘못된 진단 혹은 다른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4번 pay attention to even minor symptoms. 여기 minor에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 minor 말이 저기 위에는 다른 말로 이렇게 나왔었죠. 2번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저기 위에는요. unrelated 그리고 inconsequential 이란 말로 다른 어휘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은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 답을 몇 번으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설이 이따가 제가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아래가 아니라 해설 받아보시면 이렇게 해설이 쫙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어휘 문제고 난이도 몇 개짜리고, 그리고 이게 답은 뭐고, 번역과 그리고 해설과 어휘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생각보다 영어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의도한 바는 좀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아직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11, 12, 1, 2 이렇게 4달 동안의 영어가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영어가 결국에는 또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통계가. 그래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잘 취하셔서 합격이라고 하는 열쇠를 여러분이 분명히 거머 주시길 바라고요. 그걸 저는 해커스에서 여러분들과 하프모의고사로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프모의고사에 대한 문제풀이와 그리고 설명에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